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당, 야당, 유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3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지한 대화였다며 오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또 본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올 때까지 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회동 후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는 밤샘 총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정의화 국회의장이 반쪽 본회의를 10분 만에 산회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바로 내일이죠. 민주연합이 본회의 등원과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의원총회를 조금 전에 열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한 의원총회는 조금 전인 9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70명 정도가 참석한 이 의총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여야 3자 회동에서의 협상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세월호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투쟁 의지를 모으기 위한 밤샘 의총이 예상된다면서 사전 준비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녁 3자 회동이 끝난 후 우윤근 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내일 오전 9시에 또 3자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여야 원내대표 간 3자 회동 오늘 처음 열린 거죠.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의 전화통화를 중지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통화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 입장을 직접 언론과 국민한테 말씀해달라고 전 위원장에게 요청하자 전 위원장이 국회로 가겠다고 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이어진 3자 회동 후 이 원내대표는 많은 대화를 진지하게 나눴다며 오늘 대화를 토대로 가족대책위가 오늘 저녁 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기로 했고 내일 오전에도 3자 회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3자 간에 합의했다면서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와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도리라고 밝혀 박 원내대표가 새로운 안을 제시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엔 유가족과 대리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길었다며 오늘 3자 회동은 민주연합과 유가족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새누리당과도 공유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회동 중간쯤 이완구 원내대표가 15분 정도 자리를 비우며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이 달라 각자 논의할 시간을 줬다고 말한 바 있고 회동 도중 안에서 간간히 고성이 들리는 등 논의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외면하면서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응하고 또 유가족도 만났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이 왜 바뀐 거죠? 네, 세월호법 협상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만 하면 야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쪽으로의 변화는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대화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문희상 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여야 대표 회담을 새누리당 대변인이 거부하면서 과한 발언을 했다고 유감을 표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의 한 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어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8월 4일 이후 처음으로 한 공개 발언에서 야당의 카드가 없어도 만나는 게 여당의 책무라며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야당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서 최고위원의 말씀을 존중한다며 이유 없이 만나겠다고 답했고 회의가 끝난 후 10시 20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실제로 열렸습니다. 오늘 여야가 쌀 개방과 관련된 2곳의 국회 상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오전에 농해 수위가 잠깐 열린 것으로 끝났죠.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 여야 협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산자위와 농해수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년 쌀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을 513%로 정한 것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들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세월호법 협상 등의 상황을 들어 회의를 미뤄줄 것을 여당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농해수위와 산자위 위원장은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국회 파행 상황에서도 내일로 정해진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율 통보 시한을 맞추기 위해 상임위를 열기로 여당과 합의함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 30분 잠시 열린 농해수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30일 오전에 반드시 회의를 연다는 조건으로 회의를 하루 미루자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오후 2시 개회하기로 한 산자위 역시 같은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부터 당내 혁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죠. 오늘 첫 회의를 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내 반발 때문에 혁신위원은 못 되고 자문위원만 하기로 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 두 사람 중에서 원 지사가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쇄신특위원장을 맡았던 원 지사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회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헌을 언급하는 등 과감한 발언을 쏟아내 김무성 대표의 제지를 받는 등 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원 지사와 김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혁신에서 보수자를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권력은 직선 대통령과 내각제를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정당과 의회는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공천은 매번 개파 중심으로 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을 등 그것을 단절하고 국민에게 그리고 당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완전 개방 국민경선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100%는 어려울 수 있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알려주시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와의 대권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쟁이 있다면 혁신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원 회의에서 초선 의원 7명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1차 위원 인선을 보고하고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